결혼 생활의 평화는 양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것에서 온다. 안녕하세요. 정약용과 차 한 잔입니다. 오늘은 결혼한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시댁과 처가의 간섭.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부 갈등의 90%는 서로가 아니라 양가 부모 때문이라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육아 방식으로 의견 충돌, 작은 간섭 하나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상. 정약용 선생도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 사위와 장인의 의견 차이, 그때 선생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시댁과 처가의 말을 모두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마라. 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라.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처음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간섭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훨씬 더 깊습니다. 듣되 흔들리지 않고 존중하되 휘둘리지 않는 법.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 집안일 하는 순서,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유배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남편들이 이럴 때 선택합니다.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내 편을 들거나 어느 쪽이든 한쪽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답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되 그대로 따르지는 마라. 아내에게 전달하되 명령처럼 하지 마라. 어머니에게는 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간섭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며느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해. 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결과는 아내는 서운해하고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두 번째 경우는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과는 어머니는 서운해하고 며느리 탓을 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구나. 정약용 선생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하는 방식도 좋아. 우리 집은 우리 방식대로 하자. 명절에만 어머니 방식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해봤어요. 명절에는 어머니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양쪽 모두 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절 한두 번 양보하는 것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육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요즘은 아기를 너무 따뜻하게 입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장인이 말합니다. 젖병 소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며느리와 사위는 분노합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데 왜 간섭해?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부모님 좀 말려봐.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의 조사를 보십시오. 결혼 5년 이내 부부 싸움의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가 부모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 간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양쪽 부모의 조언은 대부분 선의입니다. 정말로 자녀와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니까요. 문제는 부부가 이 조언들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당신 부모가 이래. 당신 집안이 문제야.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부모의 조언은 들어라. 하지만 그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지 마라. 간섭을 완충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다. 정약용 선생에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사위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아버지께 항의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께서 저를 싫어하십니다. 선생은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네. 장인의 말이 부담스러우면 그대가 직접 대응했어야 했네. 아내를 방패로 삼으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는다. 이것은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간섭합니다. 며느리는 참다가 남편에게 폭발합니다. 당신 어머니 좀 말려줘.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남편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힘들어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느낄까요? 며느리가 아들을 선동했구나.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구나. 장인이 사위에게 이것저것 참견합니다. 사위는 참다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좀 말려줘. 아내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빠, 남편이 힘들어해. 장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사위가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딸을 위해 말했는데 사위가 듣지 않는구나. 결과는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원망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의 연구입니다. 결혼 갈등 상담 1000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패턴이 무엇일까요? 당신 부모가, 당신 집안이 라는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대응하라. 배우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시댁 문제는 남편이 처리합니다. 처가 문제는 아내가 처리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육아 간섭을 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이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어머니는 선의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해줘.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자. 그리고 어머니께 직접 말합니다. 어머니,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싫어해서요 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가 악당이 됩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사위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아빠는 우리 걱정하시는 거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아버지께 직접 말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절대로 남편이 힘들어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있는 사람은 다리와 같다. 다리는 양쪽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양쪽을 분리한다. 홍수가 나면 다리가 물을 막아주듯 갈등이 생기면
그대가 막아주어야 한다. 정약용 선생은 명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명절은 연기하는 날이다. 모두가 좋은 사람인 척, 화목한 척하는 날이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루 이틀 연기로 1년의 평화를 사는 것이다. 이 말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명절 전날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댁에 가면 또 뭐라고 하실까? 음식은 제대로 했는지, 옷은 왜 그렇게 입었는지, 애는 왜 이렇게 키우는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가에 가면 또 잔소리 듣겠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승진은 했는지, 딸은 잘 챙기는지. 그리고 명절 당일.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견딥니다.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부싸움이 터집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데 왜 그냥 있었어?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명절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명절은 그저 평화롭게 넘기는 것이 목표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연구입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사위, 완벽한 손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명절을 미션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만 좋은 사람인 척하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간섭을 소음으로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귓등으로 들으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셋째, 부부가 팀이 되십시오. 명절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머니가 육아 간섭하시면 내가 받아줄게. 당신은 웃고만 있어? 아버지가 돈 이야기하시면 내가 대답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넷째, 탈출구를 만드십시오. 너무 힘들면 잠깐 밖에 나가십시오. 담배 피우러, 전화 받으러, 아이 데리고 산책. 10분만 나와도 숨통이 트입니다. 다섯째, 명절이 끝난 후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오늘 고생했어. 잘 참았어. 싸우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양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명절이 싫었다. 하지만 명절을 억지로라도 지낸 덕분에 가족이 유지되었다. 형식도 때로는 필요하다. 명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간섭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십시오. 둘째, 배우자를 방패막이로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대응하십시오. 셋째, 명절은 연기입니다. 하루 이틀 참으면 1년이 평화롭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 양가가 모두 만족하는 결혼도 없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양가의 간섭을 지혜롭게 걸러내야 한다. 부부 싸움의 90%는 양가 부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90%의 싸움은 오늘 배운 방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시댁이나 처가의 간섭이 있을 때 정면으로 받지도 말고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듣는 척하고 흘려보내고 부부가 함께 웃으십시오.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평화는 양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것에서 온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후는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